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심화편 학원 교재 진행하고 있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1910년대에 관련된 일제강점기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개념을 적용한 기출이 어떻게 나오는지 12개의 문제로 정리를 해볼 텐데요. 1번부터 볼게요. 1번입니다. 다음 법령이 시행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그러니까 이 시기가 뭔지를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내야겠죠.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조, 5조, 18조라고 뭐가 나오고 있는데 헌병이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힌트. 헌병, 치안유지, 경찰 및 군사 경찰을 헌병이 담당을 한다. 헌병이 경찰처럼 등장하는 시대입니다. 헌병은 직무에 관해 정당한 직권을 가진 사람의 요구가 있을 때 즉시 응해야 한다. 지금 계속 나오는 게 헌병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그러면 일제강점기 시기에서도 헌병이 조금 메인에 나오면서, 헌병이라고 하면 군인이잖아요. 군인이 경찰의 업무까지 전담했었던 요 시기, 가장 초반 시기였던 1910년대 무단통치 시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시기에 맞는 모습으로 맞는 거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5개의 선지가 있네요. 1번부터 볼게요. 경성제국대학에 다니는 학생, 경성제국대학, 요거 1920년대에 만들어진 학교죠. 문화통치 시기입니다. 이건 해당 사항이 없죠. 이건 뒤시기입니다. 원산 총파업에 동참하는 노동자, 이것도 문화통치 시기의 일입니다. 조선학회에서 활동하는 교사, 조선어학회, 우리말과 관련된 활동을 많이 했었던 단체죠. 이거는 민족 말살 통치와 관련된 시기로 넘어가야 됩니다. 암태도 소작쟁이에 참여하는 농민, 이것도 무단통치가 아니고 뒤시기로 넘어가야 나오는 거죠. 5번이 정답이네요. 조선 태형령을 관보에 게재하는 관리. 이 무단통치 시기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한다면 조선인만 대상으로 하는 특별한 게 적용됐다라는 거죠. 범죄 직결권이라던가 직결 처분을 할 수가 있는 권리, 그리고 조선인한테만 한정돼서 되는 조선 태형령. 조선인이 그냥 길거리에서 판결을 받고 바지를 내리고 엉덩이를 맞는 태형을 조선인한테만 적용을 하는 겁니다. 이게 조선 태형령이고 무단통치 시기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답을 5번으로 찾고 2번으로 넘어갈게요. 가 법령이 적용된 시기 일제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한일 병합 이후 일반 기업들이 발흥해서 회사 조직으로서 각종 사업을 경영하라는 자가 점차 증가하므로, 자, 이게 일제강점이 되고 난 이후에 일반 기업들이 다 일어나서 회사 조직으로 사업을 하려는 자가 점점 늘어나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한인의 사업 경영에 제한을 주기 위해서, 한인의 조선 사람의 사업에 제한을 주기 위해서 총독부 재령으로서 이거를 공포해서 허가주의를 채택했다. 허락받고 하라는 거죠. 지금 앞에 회사가 나오잖아요. 회사랑 관련된 뭔가가 있는데 우리한테 제한을 주려는 목적이래요. 그래서 조선 총독부에서 뭔가를 허가주의로 채택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회사 재정과 관련된 허가니까 회사령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초창기 무단통치 시기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여러 가지로 공포 정치를 진행을 하면서 그 어떤 것도 성장하거나 위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는 시기죠. 이 회사령뿐만이 아니라 무슨 령 이게 굉장히 많아서 전반적으로 산업 육성 자체가 안 되게 아주 엄격하게 통제를 했었던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1910년대 무단통치 시기네요. 이 시기 정책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문제의 방식은 이전 문제랑 비슷하죠. 제2차 조선교육령을 시행하였다. 당연히 교육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습니다. 1910년대 가장 먼저 제정했었던 이 조선교육령은 1910년대에는 1차가 있었어요. 2차로 넘어가는 거는 3.1운동 이후에 문화통치 시기로 바뀌는 시점에 2차가 나오는 겁니다. 1번은 시기가 맞지 않고, 맞으려면 이게 1차라고 돼야 되겠죠. 2번, 범죄 직결례에 의해 한국인을 처벌하였다. 위에 조선 태형령이랑 비슷한 건데 우선 정답은 2번이에요. 무단통치를 대표하는 거 2가지가 범죄 직결례 그리고 조선 태형령입니다. 이 무단통치의 어떤 아이콘과도 같은 법령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조선인은 정당한 재판 없이 즉결로 처분을 할 수가 있고 그 현장에서 바로 태형을 칠 수 있는 그런 게 무단통치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나머지 거 볼게요.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 이름이 조금 긴데 이거 뒤쪽에 민족 말살 통치 시기로 넘어갑니다. 조선 사상범이라는 게 뭐냐면
사상범은 범위가 상당히 넓을 수 있겠죠. 독립운동가를 탄압하고 제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방구금령이라는 이상한 이름이 있어요. 죄를 짓지 않았는데 이전에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냥 죄를 지을 것 같다라는 느낌만 있어도 구금을 할 수 있는 이상한 법안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뒤에 시기로 갈수록 이런 게 좀 강력하게 나와요. 요거는 민족 말살 통치 시기로 넘어가야 되고요. 농민의 자력갱생을 내세운 농촌진흥운동을 실시하였다. 이것도 민족 말살 통치 시기에 30년대 후반, 중후반에서 40년까지 이루어지는 겁니다. 농민의 자력갱생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농촌을 위해서 진행된 일은 아니었죠.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해서 인력과 물자를 강제 동원하였다. 민족 말살 통치라고 하는 거는 1930년대에서 1945년에 광복이 되기까지의 전반적인 시기를 우리가 통칭해서 민족 말살 통치 시기라고 하는데 여기에 국가총동원법, 병참 기지화 정책 이런 게 나올 수 있겠죠. 이런 것 중에 국가총동원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일종의 전시체제로 접어들게 되면서 이걸 우리나라에서 다 충당하려고 하는 어떤 병참 기지화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민족 말살 통치 시기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무단 통치 시기에는 볼 수가 없는 모습이죠. 자, 시기적으로 10년대, 20년대, 30년대가 분위기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기억해 주시고 대략적으로 10년 단위로 통치의 방식이 좀 바뀌더라.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 내부의 상황도 있고 외부의 상황도 변해요. 1930년대 이후가 되면 일본이 중일 전쟁도 일으키고 연이어서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면서 전시 체제에 들어가게 돼요. 당연히 전시 체제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뭔가를 공급받으려고 하겠죠. 그거랑 연결돼서 통치 방식이 바뀐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뒷시기는 아직은 배우지 않았지만 자, 다시 오른쪽으로 올라가서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법령의 시행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거 골라볼게요. 제1조 토지의 조사 및 측량은 이 영에 의한다. 토지를 조사하는 어떤 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름이 있죠. 무단 통치 시기에 진행된 이 사업의 이름은 토지조사 사업입니다. 네, 토지조사 사업에 관련된 것 같아요. 이 법령은 토지조사 사업인데 토지의 소유자는 조선 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엄청 복잡하네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조건이 있고 이거를 조사국장에게 신고를 해야 된다. 다만 국유지는 보관관청에서 임시토지조사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지금 나오니까 이 과정을 보면은 특정한 기한을 줄게. 여기에 맞춰가지고 양식에 맞춰서 자료를 준비해서 토지를 신고하지 않으면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래 그 땅의 주인은 대대로 어떤 조선인 A였는데 이 조선인 A가 이 영에 맞춰가지고 이거를 서류를 작성해가지고 제출을 하지 않으면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공지라고 하는 게 지금처럼 어떤 정보가 발달한 시대도 아니고 구석구석 전달도 잘 안 됐을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기한이 매우 짧았고 이 짧은 기한 안에 준비해야 되는 서류가 매우 많았습니다. 당연히 기한을 놓치거나 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이 토지의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죠. 이런 걸 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걸 시행한 결과 뭔가 이득이 있으니까 일제가 이걸 시행을 했겠죠. 네, 토지를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이 토지를 대부분을 일제가 가져가는데 많이 사용을 했겠죠. 이 법안으로 인해서, 이 법령으로 인해서 무슨 결과가 나왔느냐. 자, 옳지 않은 것은 이거에 해당하지 않는 거를 고르는 거죠. 나머지 4개는 다 맞다는 얘기니까 여기에서 토지조사 사업의 결과를 정리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조선 총독부의 재정 수입이 증대가 됐겠죠. 이쪽으로 귀속되는 게 많았을 테니까 재정 수입은 증대가 됩니다. 지게아문이 설치돼서 지게가 발급되었다. 이게 해당 사항이 없는 얘기죠. 지게아문, 지게 발급은 근대식 토지 문서나 토지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이 고종이 있던 겁니다. 일제강점기 직전의 대한제국 시기에 광무개혁의 일환으로 나왔던 게 이 지게아문이었죠. 요거는 광무개혁의 일종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번이 답이 되겠죠. 자, 3번 일본에서 한국으로의 농업 이민이 증가하였다. 왜냐하면 한국인으로부터 조선인으로부터 이 제때 신고되지 못해서 몰수한 토지를 일본인이 넘어왔을 때 초기 정착할 수 있게 분배하거나 저렴하게 나눠줬겠죠. 상당히 정착이 쉬웠을 겁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새롭게 넘어오는 사람들 일본인들이 많았고요. 만주와 연해주로 반대로 우리나라 농민들은 쫓겨나갑니다. 땅을 부당한 방식으로 잃어버리고
먹고 살 길이 너무 막막하니까 차라리 일제 수탈을 피해서 만주나 연해주 쪽으로 이민을 가는 거죠. 이주 농민이 우리는 늘어나고요. 일본인들은 우리나라 내부로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보유 토지가 확대되었다. 동양척식 주식회사하고 나중에 조선총독부 재정 수입은 거의 일치하죠. 같은 연결고리가 많이 되죠.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토지에 대한 어떤 수탈을 위해서 만든 기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4개는 맞는 얘기고 이 토지 조사 사업으로 인해서 일본이 얻는 이득이나 결과가 무엇이냐에 대한 해당 사항으로 맞는 얘기고 2번만 광무개혁이었기 때문에 2번만 오답으로 처리를 잘못된 답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겠죠. 2번. 4번.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은 고종이 임병찬에게 이게 꽤 선지의 보기로도 많이 나왔었어요. 임병찬. 임병찬에게 내린 밀지의 일부입니다. 그는 이 밀지를 받고 복벽주의를 내건 복벽주의가 뭔가요? 복벽주의. 복벽주의는 군주정을 부활시키는 거예요. 고종을 황제로 하는 군주정을 다시 부활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이 단체를 조직을 합니다. 고종 황제에게 밀지를 받고 복벽주의를 내건 이 단체를 임병찬이라는 사람이 만들죠. 이건 독립의금부라는 단체입니다. 독립의금부. 이게 선지로도 보기로도 다른 문제에서도 많이 나왔었어요. 독립의금부. 자, 여기 나오죠. 애통하다 일본 오랑캐가 배신하고 합병하니 종사가 폐허가 되고 국민은 노예가 되었다. 짐이 믿는 것은 너희들이니 이제 고종이 내렸다는 밀지겠죠. 너희들은 힘써 광복하라. 다시 나라를 되찾아라, 빚을 되찾아라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독립의금부에 맞는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일본 도쿄에서 독립선언서를 발표했다. 이거는 조선 청년독립단이라는 단체입니다. 이 독립의금부랑 상관이 없죠. 일제가 제정한 치안유지법으로 탄압을 받았던 거는 조선어학회입니다. 조선어학회. 서간도에 신흥 강습소를 세워서 독립군을 양성한 거는 신민회입니다. 신민회.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독립공채를 발행하였다. 이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했었던 활동이죠. 5번 조선 총독에게 제출하기 위해서 국권 반환 요구서를 작성하였다. 제출을 하려고 시도는 했었습니다. 요게 독립의금부가 하는 활동입니다. 5번으로 정답을 찾을 수 있겠죠. 4번에 5번이고요. 자, 다음 장 넘어가서 5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은 총사령 박상진이 이끌었던 첫 번째 힌트 총사령 박상진. 요 가라는 단체 소속의 김한종 의사 순국 기념비입니다. 김한종 의사는 이 단체의 충청도 지부장으로 군자금 모금을 방해한 아산의 도고면장인 박용화 처단을 주도하였습니다. 친일파를 처단하고 있네요. 일제경찰에 체포되어 박상진과 함께 대구 형무소에서 순국하였습니다. 활동 지역이 이 총사령관 박상진의 이 단체가 대구 지역과 관련이 또 있고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에 추소됐다라는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총사령관 박상진 그리고 대구 지역과 관련이 있고 군자금 모금 같은 걸 하고 그리고 친일파를 처단하는 이런 활동. 네, 이 단체는 대한광복회라는 단체입니다. 자, 대한광복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옳은 거. 1번 공화정치의 국가 건설을 지향하였다. 좀 어려운 문제였는데 이 대한광복회는 군자금 모집하고 일종의 독립운동을 하면서 친일파를 처단하고 나중에 광복이 되었을 때 우리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비전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1번입니다. 공화정을 추구를 했어요. 공화정을 추구했다는 게 가장 특징 중에 하나로 손꼽힙니다. 우선 답이 바로 나왔죠. 1번 먼저 체크해주고 그럼 나머지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봐야겠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도로 결성된 거는 군대가 있어요. 이거는 한국광복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광복군. 봉오동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다. 여러분 머릿속에 봉오동 전투 아실 겁니다. 홍범도 장군이 이끌었던 이거는 대한독립군이라고 있습니다. 이 이름이 조금 헷갈리죠. 대한독립군. 대한독립군. 왜냐면 혹시 이게 헷갈리시면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짧게 애칭 같은 걸 만들어서 외워주셔도 돼요. 대한독립군이니 조선혁명군이니 너무 헷갈리기 때문인데 저는 이 봉오동 전투 나오는 여기에서 홍범도 장군이 있잖아요. 그래서 홍범도 장군 앞에다가 이제 대한독립군의 약자로서
대독 홍범도 뭐 이런 식으로 외워도 돼요. 대독 범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나름의 글자를 조금 만들어서 외우시면은 이게 사실 이름이 굉장히 복잡하고 많거든요. 대표 인물과 단체의 어떤 약칭 같은 걸 만들어서 사자성어 같이 4글자 정도로 조합을 해가지고 외우면은 생각보다 이게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안 외워진다.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나만의 사자성어 같은 단어를 만들어서 연결해서 한번 외워보시는 것도 좀 추천을 드려볼게요. 자, 이거 치우고 4번 볼게요. 구미위원부를 설치해서 외교 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하는 활동입니다. 중국군과 함께 영릉가 전투에서 큰 전과를 올린 건 조선혁명군이라는 이 단체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으로 정답을 찾아주시고 이게 최근에는 여러 개의 선지에서 자주 언급이 돼요. 대한광복회 단체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외우시기 조금 힘들 건데 어차피 우리 교재에 아마 표 같은 걸로 정리해서 나오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요거 자주 들여다 봐주시면서 그때그때 자기만의 애칭으로 정리해서 좀 외워주도록 할게요. 자, 정답은 1번으로 우선 찾겠습니다. 6번, 가지역에서 전개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허은 지사, 독립유공자로 서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국무령 석주 이상용 선생의 손부 허은 지사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허 지사는 이 가라고 하는 지역의 삼원보에서 힌트가 나오네요. 삼원보에서 결성된 서로 군정서의 숨은 공로자였다. 손부라고 하는 거 손자 며느리죠. 집안 사람이란 뜻입니다. 여성이죠. 그녀는 기본적인 생계활동과 공식적인 행사 준비 외에도 서로 군정서 대원들의 군복을 제작하고 배급하는 등 독립운동에 힘을 보탰다. 허은 지사의 회고록에는 당시의 상황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이 독립운동가라고 하면은 보통 그 현장에 직접 있었던 남성 독립운동가만 생각을 하는데 A라는 독립운동가가 어디에다가 폭탄을 던졌어요. 그럼 그 폭탄을 던지기 위해서 그 사람 혼자 한 게 아니겠죠. 그 폭탄을 준비해준 사람, 그 사람에게 아침에 뭐 이렇게 밥을 해준 사람, 이런 사람도 전부 다 사실은 독립운동가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은 다 찾아내서 우리가 미처 신경 쓰지 못했었던 숨은 독립 어떤 운동가들을 찾아내는 활동, 그리고 훈장을 수여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제고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 신문 기사를 가져와서 문제를 출제한 거예요. 자, 그러면 가지역을 우리가 봐야 됐죠. 삼원보 그리고 서로군정서 여기 나옵니다. 여기 힌트에서 찾아낼 수 있는 가라고 하는 지역은 서간도입니다. 서간도. 자, 서간도 지역에서 전개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해조신문을 발간을 해서 국권 회복에 힘썼다. 네, 해조신문이 나오면 이거는 연해주예요. 연해주 쪽에서 발간됐었던 신문이죠. 신흥강습소를 설립을 해서 독립군을 양성하였다.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신흥강습소. 이때 삼원보 지역으로 넘어가서 여러 독립운동가들이 재산을 투척을 해서 여기다가 여러 가지 단체도 만들고 독립운동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데 완전히 국권이 피탈당하고 나서는 이 무장투쟁을 준비를 하는 거죠. 이 무장투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육성할 수 있는 일종의 학교를 일제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장소에다가 이제 설립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서 한 사람 중에 아주 유명하신 분이 이제 우당 이회영 가문이 있겠고 이 우당 이회영 가문의 어떤 재산이 이쪽에 상당수 투입이 되어서 독립운동가를 육성을 하죠. 자, 3번 보겠습니다. 대한인 국민회를 조직해서 외교 활동을 펼쳤다. 대한인 국민회가 조직이 되는 거는 이거는 미주 지역의 일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조직이 됐었죠. 그리고 대조선 국민군단을 창설을 해서 군사훈련을 했다. 대조선 국민군단. 이름이 좀 거창하게 보이긴 하지만 요거는 하와이에서 결성됐었던 겁니다. 유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28 독립선언서를 발표한 장소는 도쿄입니다. 도쿄.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찾고요. 자, 오른쪽으로 다시 올라가서 7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지역에서 일어난 민족운동으로 옳은 것은 한글신문 선봉으로 본 고려인의 생활. 여기 고려인이라는 호칭이 나와요. 1920년대에서 30년대에 이 가지역에서 살았던 고려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책이 발간됐답니다. 이 책은 이 지역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이 창간한 한글신문 선봉이라고 하는 여기에 실린 기사를 분석해서 당시의 생활 모습을 보여주고 있대요. 신한촌 힌트 나옵니다. 신한촌. 신한촌 등 고려인 집단 거주 지역이 형성이 됐고 고려인 교사를 양성하는 고려 사범대학도 세워졌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선봉이라는 힌트, 고려인 신한촌이라는 이런 이름에서 우린 여기가 연해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연해주에서 일어난 민족운동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독립군 양성을 위해서 신흥 강습소를 설립하였다. 이거는 방금 전에 봤었던 문제의 지역이었던 서간도입니다. 서간도. 서간도 아니죠. 자, 대조선 국민군단을 조직해서 군사훈련을 하였다. 이거는 하와이입니다. 하와이. 권업회를 조직하고 대한광복군 정부를 수립하였다. 네, 이게 연해주죠. 이게 연해주입니다. 3번이 정답이네요. 대한인 국민회를 중심으로 외교 활동을 전개하였다. 대한인 국민회를 중심으로 외교 활동이 된 곳은 미주 지역입니다. 민족교육을 위해서 서전, 서숙, 명동학교 등을 건립하였다. 이거는 북간도 지역입니다. 북간도. 지역을 물어보는 문제가 이렇게 연결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서간도, 북간도, 연해주 지역을 구별해서 알아주세요. 정답 3번. 자, 8번입니다. 밑줄근 이곳에서 있었던 민족운동으로 옳은 것은 우리 가족의 역사라고 뭐가 나오네요. 옆에 사진은 우리 할머니의 젊을 때 모습이에요. 19살 때 사진만 보고 할아버지랑 결혼하기로 한 뒤에 당시 포와라고 불렸던 이곳으로 가셨대요. 여기 힌트가 또 나옵니다. 할아버지는 이미 1903년에 갤리코를 타고 이곳에서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고된 환경에서 열심히 일해서 호놀룰루의 터전을 잡았고 어쩌고 저쩌고 나오고 있죠. 여기 힌트가 나옵니다. 사탕수수, 갤리코, 호놀룰루 이 힌트에서 우리는 이 지역이 하와이라는 거를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으로 이주해서 노동을 했었던 초창기 이주 농민들에 대한 내용이네요. 자, 요거 하와이 지역에 있었던 거 옳은 거 고를게요. 대종교 계열의 중광단이 결성되었다. 이거는 북간도입니다. 이거 북간도. 권업회가 조직돼서 권업신문이 창간되었다. 이거는 연해주입니다. 이건 연해주. 사회주의 계열의 한인사회당이 조직되었다. 이것도 연해주입니다. 2번, 3번은 같은 지역이에요. 독립군 양성을 위한 신흥무관학교가 설립된 곳은 서간도입니다. 서간도. 대조선 국민군단이 조직돼서 무장투쟁을 준비한 곳이 하와이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으로 찾을 수 있겠습니다. 5번이 정답이고요. 자, 마지막 뒷페이지 넘겨서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밑줄근 만세시위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본군 제암리에서 주민 학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있어야 될 텐데, 자, 우선 제암리 학살 내용 볼게요. 지난 4월 15일 경기도 수원에, 현재 화성이죠. 제암리에서 일본군에 의한 참혹한 학살이 자행되었다. 일본군은 주민들을 교회에 모이게 해서 밖에서 문을 잠그고 무차별 사격을 가한 후에 불을 질러서 30명을 살해해버리는 만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인근 교회와 민가 수십 호에 불을 질렀고, 이거는 최근에 있었던 만세 시위 운동에 대한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가해진 일본군의 탄압으로 보인다. 네, 이 제암리 학살 사건은 3.1운동과 맞물려서 일어나는 참상이었습니다. 이 만세 시위 운동은 1919년에 3.1운동이 되겠죠. 자, 3.1운동으로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사회주의 세력의 주도 아래 계획이 되었다. 아닙니다. 이거는 종교계 세력을 중심으로 처음에 진행이 됐었죠. 사회주의 세력의 주도 아래 계획이 된 거는 3.1운동 뒤에 나중에 두 번째로 일어났었던 만세운동, 60만세운동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1번, 순종의 인산위를 기회로 삼아 추진되었다. 이것도 60만세운동이죠. 3.1 만세운동은 고종의 인산일, 고종의 장례 절차에 맞춘 날짜로 진행이 됐었어요. 조선 형평사를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이거는 백정에 대한 신분차별을 완전히 철폐하자는 형평운동입니다. 만세운동이랑 관계없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3.1운동은 그 자체로도 굉장히 중요한 운동인데 3.1운동 끝나고 나서 그래서 뭐?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하죠. 이 3.1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연결되어 있어요. 4번이 답입니다. 4번. 박상질이 주도한 대한광복회 결성에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건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아예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5번은 완전히 X 치면 되시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0번 볼게요. 가해 활동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박물관 스탬프 투어 국외 독립운동의 전개래요. 국외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말고 한반도 바깥쪽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 전시관은 국권 피탈 이후에 1910년 뒤에
국외에서 전개된 독립운동을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3.1운동의 영향으로 수립된 가, 방금 위에서 봤었죠? 3.1운동의 영향으로 수립된 가라고 하는 단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되겠죠? 여기 임시정부 청사 스탬프네요. 상하이에서 이거의 수립 초기의 청사로 사용한 건물의 모양입니다. 이 청사에서는 임시의정원의 회의가 개최되기도 하였습니다. 네, 요거는 초창기 청사였던 여기 상하이 조개지에 있었어요. 프랑스 조개지에 있었던 그 초기 청사의 모습을 스탬프로 만든 이미지였습니다.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활동으로 옳은 거, 설명으로 옳은 거 한번 골라볼게요. 민족교육을 위해서 대성학교를 설립하는 건 신민회가 하는 일입니다. 신민회. 그럼 기억 아니네요. 그렇다면 기억이 들어가는 거 지워버릴게요. 광주 학생 항일운동의 진상조사단을 파견하는 건 신간회가 하는 일입니다. 신간회. 니은도 아니네요. 니은이 들어가는 것도 지워주면 되겠네요. 답이 하나밖에 안 남죠? 외교 독립운동을 위해서 구미위원부를 설치하죠. 임정희. 임시사료 편찬회를 둬서 한일 관계 사료집을 간행을 하죠. 이것도 임정희 활동 맞네요. 그러면 5번으로 답을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10번에 5번으로 찾을게요. 자, 다시 올라가서 11번 보겠습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네요. 자, 윤현진이라는 이달의 독립운동가가 나옵니다. 우리한테 좀 생소한 사람이죠. 경상남도 양산 출신으로 어린 시절에 한학과 신학문을 배웠다. 3.1운동 직후에 상하이로 망명을 했대요. 그래서 이 단체에 참여를 했답니다. 바로 생각나는 단체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겠죠. 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일 겁니다.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네요. 옳지 않은 거. 구미위원부를 설치해서 외교활동 추진합니다. 임정희 하는 거죠. 한인애국단을 조직해서 의열투쟁을 전개하였다. 이거는 김구가 맡았던 시기죠. 1930년대 임시정부가 추진하는 활동이 맞습니다. 이봉창과 윤봉길이 등장을 하죠. 일용양행에 교통국을 설치해서 국내와 연락을 취하였다. 요거 맞는 얘기죠. 교통국 그리고 연통제라는 두 가지의 방식으로 독립운동을 좀 진행을 하죠. 자, 임시사료 편찬회를 두어서 한일 관계 사료집을 간행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일본과 관계를 맺었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자료를 지금 정리를 하는 거죠. 태극서관을 설립해서 조선 광문회에서 발간한 서적을 보급하였다. 이거는 신민회가 하는 활동입니다. 그러면 정답은 5번으로 찾을 수가 있겠네요. 5번. 자, 마지막 12번입니다. 다음 선언서가 발표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본 국민대표회의는 2천만 민중의 공정한 뜻에 바탕을 둔 국민적 대회합으로 최고의 권위를 지녀서 블라블라블라 독립을 완성하기를 기도하고 이에 선언하노라. 일단 국민대표회의라는 거가 결정적인 힌트고요. 국민이 위탁한 사명을 받들어 국민적 대단결에 힘쓰며 독립운동이 나아갈 방향을 확립을 해서 통일적 기관 아래에서 대업을 완성하고자 하노라. 내용이 좀 거창하게 쓰여 있지만 국민대표회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 나서 봉착했었던 위기의 시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독립운동 어떻게 해나가야 될 거냐,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하는 기관이 과연 필요하냐 안 하냐, 이거를 놓고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 약간의 내분이 있었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연달아 터지게 됩니다. 그 시기 때문에 이 의견을 하나로 모아보고자 국민대표회의를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나기는 했지만은. 자,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그리고 뭔가 문제가 터집니다. 초기 대통령으로 이승만이 선출이 됐었는데 1921년쯤에 이승만 대통령이 사람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단독으로 어떤 요청을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그 유엔에다가 상정을 한 게 있었어요. 편지를 보낸 게 발각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그게 드러나게 됐는데 우리나라의 독립에 관련해서 위임 통치를 청하는 편지를 보낸 게 나옵니다. 사실 그게 말이 위임 통치지 독립운동가들 입장에서는 그냥 지금 우리가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는데 다른 나라한테 나라를 이렇게 넘기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이 됐다면 임시정부 사람들하고 논의를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서 진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단독으로 행한 이 활동은 외교 활동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죠. 여기에 상당히 분노한 독립운동가들이 생기게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승만이 나중에 탄핵까지 당하게 됩니다. 이 국민대표회의는 결과적으로 실패했고요. 이승만 탄핵당하고 두 번째로 대통령에 취임한 사람이 박은식입니다.
그러면 그 이전 시기로 이 회의 시기를 잡을 수 있겠죠. 네, 정답은 1번입니다. 가 시기로 잡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 1번으로 찾아주겠습니다. 이 회의가 왜 어떤 기관 때문에 일어났는지를 기억하시면은 연도를 설정하시기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네, 이렇게 1910년대 일제강점기 시기의 활동과 독립운동이 어떻게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1920년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